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리뷰하러 왔습니다. 네, 오늘 리뷰할 경기는 인천 유나이티드와 FC 서울 경기입니다. 1대1로 경기가 끝났는데 진짜 수준이 꽤 높았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FC 서울은 최근에 되게 좋잖아요. 지난 시즌 그 말미부터 되게 좋았고, 익수볼이다 뭐 이제 오직 익수 뭐 이런 어떤 유행어까지 만들면서 굉장히 수준 높은 전술적인 그런 어떤 장치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응한 인천의 어떤 이 대응책들이 오늘 너무 흥미롭게 봐가지고 그걸 조금 수싸움하고 90분 전체를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를 한번 다시 돌아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엄청난 그 유혹을 느끼고 있는데, 사실 오늘 그냥 영상을 써버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좋은 소식인데, 중계권 그 뉴미디어 권리를 사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친한 친구들한테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하이라이트 같은 것도 좀 제작하고 해가지고 이제 본전 치기만 하면 제가 영상을 영상을 보면서 리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일단 구매를 해볼 생각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그 계약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오늘 당장은 못 씁니다. 예, 그냥 마음 같아서 그냥 쓴 다음에 나중에 어차피 어차피 1라운드, 2라운드까지 다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제가 일단 페어플레이를 강조하는 사람으로서 아직 계약 체결이 안 됐는데 쓰는 건 좀 그래가지고 안 쓰고,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말부터는 아마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일단 바둑알로 리뷰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영상을 보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 뭐 잠깐 얘기해 볼까요? 빨리 하고 가볼게요. 자, 일단 오늘 경기는 인천이 한 후반 중반까지 거의 완전히 인천이 서울을 괴롭히면서 인천 페이스로 경기를 끌어왔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시작이 어딘가부터 풀어가면 얘기가 좀 잘 돌아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시작은 수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이란 팀이 어, 전력 자체가 아주 강한 팀은 사실 아니고 조금은 상대의 약점을 노려야 되는 그런 팀이다 보니까 오늘은 이 서울의 빌드업상의 문제,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취약성, 이거를 이제 더 잘하기 위해서 항상 이런 배치를 해왔던 건데, 그거를 오히려 역이용해 가지고 잘 흔들어 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서울 팬들이 보시기에도 경기가 진짜 답답했을 거예요. 전반전에 너무 왜 이렇게 우리가 공을 못 돌리지? 이런 느낌을 딱 받으셨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구조적인 어떤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그게 장점이 됐었지만 여지까지는 그 문제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니까 어떤 장점으로만 보였던 것들이 단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어떤 거였냐면, 그러니까 서울이 기본적으로 포백인지 쓰리백인지 모르게 서는 게 일단 특징이잖아요. 기성 선수가 내려가서 이렇게 서는 경우도 있고 쓰리백으로,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머물러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쨌든 빌드업 할 때 여기나 여기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공이 돌 때 서울이 어제까지 썼던 그 빌드업 형태는 이 선수들이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풀백들이. 요거는 다들 아시죠? 그래서 만약에 기성 선수가 일루 빠지게 되면 이렇게 둘이 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 때로는 요렇게 배치가 돼서 세 명이 이렇게 배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한 명만 들어오고 이 선수는 조금 바깥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해왔는데, 오늘 가장 중요했던 거는 서울의 빌드업이 이 중앙 쪽으로 변화하는 거, 중앙 쪽으로 이동하는 거에 많은 관심을 쏠려 있지만, 사실은 이 공격 전개의 시작 은 최후방 그 다음에 어디로 연결이 돼야 되냐면 이 측면으로 연결이 되는 게 핵심입니다. 사실 이제 이걸 어떻게 보통 전개를 해야 하냐면, 그러니까 도식화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선수들이 뭐 이태석 선수나 뭐든 이제 김진현 선수가 들어갔지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요, 이쪽에 있는 선수들이 특히나 이제 이 쓰리백을 허물 때 혹은 이렇게 밀집 수비 서는 팀을 허물 때 어떻게 허무냐면, 이 선수는 일로 들어와서 이 역습 대비하면서 중앙에 대비하는 것도 있지만, 공격 시에는 이 선수가 이 채널링이라고도 오늘 이제 뭐 방문상에서 되게 많이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뭐 다섯 개 정도 나누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사이드고 여기가 이제 하프 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고 여기가 중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약간 철도 레일처럼 여기에 겹쳐지지 않게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침투를 하려고 그러면 침투하는데 이 선수가 가리고 있으면 이제 불편해지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 여기 들어갈 때 겹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자리를 적당히 비워주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고 있냐면 여기다 투입합니다. 이거 나상호 선수 쪽에서 특히나 잘 돼요. 나성호한테 투입이 되면 나성호 선수 볼도 잘 지키고 워낙 잘 공을 다루니까 이쪽에서 이 사이드백을 끌어냅니다. 끌어내는 상황에서 이쪽에 있던 고요원 선수가 일로 빠지죠.
코너플렉 쪽으로. 그러면 이 선수가 이렇게 벌어지고 여기를 이태석 선수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제가 항상 그 앞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던 게, 여기서 나상호가 이렇게 빠졌을 때 고요한이 들어가면 이 선수가 좀 늦게 따라온다. 그러면 여기다 공을 투입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드리블 돌파 시도하니까 이쪽 따라오면서 크로스 각도를 낼 수가 있고, 만약에 오늘처럼 잘 따라온다 그러면 이 선수가 빠진다 그래서 이렇게 딱 따라 들어오면 이제 이 공간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여기를, 이 중앙에 좁혀 있는 이 풀백이 언더랩을 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를 나상호 선수가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죠. 돌려치기로 줄 수도 있는 거죠. 잡고 있다가.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만약에 이 선수가 타이트하게, 자기한테 타이트하게 안 붙는다 그러면 이쪽으로 빠져주게 되면 여기를 나상호 선수가 직접 드리블해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 선수가 원래 여기 있던 이 수비수가 일로 빠져나간 상황이니까 이쪽에 커버 플레이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쪽이 비어있으니까 드리블할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나상호 선수가 워낙 드리블이 좋으니까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구전에서 제일 잘 됐던 장면들입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은 인천이 이걸 어떻게 틀어막았냐면, 그러니까 전반전에 굉장히 잘 됐던 게 후반전에는 조금 느슨해지는 감이 있었잖아요. 후반전 중반 이후부터는 그게 체력을 많이 써서 그런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막냐면, 이쪽에 있는 수비수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오는데, 이게 애초부터 여기에 붙어 있으면은 안 되니까 이쪽에서 공이 들어갈 때쯤, 그러니까 붙어 있을 때도 있고 공이 투입될 때 한 요쯤까지 오면 공이 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를 바짝 붙어서 돌지 못하게 나성호 선수가 앞을 못 보게, 앞을 보지 못하도록 바짝 붙어줍니다. 그러면 나성호 선수가 여기서 공을 잡아가지고 뭐 한 번 내지 두 번에 이쪽에 뛰는 선수한테 딱 투입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여의치 않으니까 뒤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뒤로 밀어내는 식의 수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나상호 선수가 공을 조금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그럼 이 고요한 선수가 빠지게 됐을 때 강민수 선수가 아마 제 기억이 오른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쪽을 굉장히 잘 따라가줘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강조됐던 게 뭐냐면, 이 선수들이 움직이거나 뭐 중앙 공격수가 움직이기도 하고, 조용 선수가 왼쪽에서 많이 움직였으니까 전반에 요걸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를 미드필더든 이 중앙 수비수든 여기 커버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쪽에서 들어갔을 때, 고요한 선수 쪽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서도 일단 풀려 나오질 않았고, 이쪽 들어오는 것조차가 이렇게 여의치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인천의 수비진을 어떻게 쌓았냐면, 인천 수비가 중앙을 중심으로 틀어 잡으면서 약간 수비를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쪽은 좀 돌아요. 도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쪽에 들어가면 깔때기처럼 여기를 그냥 딱 이 중앙을 딱 잡고 있으니까 이쪽에 들어가면 할 게 없어지는 형태로. 그래서 좌우로 굉장히 많이 뛰면서 간격을 유지하다 보니까 측면에서 이쪽 들어갈 때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백패스가 나올 때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일반적으로 포백일 경우면 이쪽 백패스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선수가 여기 있는 윙포워드가 기본적으로 수비를 중앙을 잡아야 되니까 이쪽을 압박하는 게 쉽지가 않고 좀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서울이 구조적으로 이걸 안으로 좁혀가지고 쓰다 보니까 이쪽으로 보내기에는 거리가 또 길어요, 패스가. 그러니까 여기를 무고사가 이제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고,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패스를 돌리려 그러면, 혹은 이쪽에다 패스 돌리려 그러면, 이쪽이 지금 다 이 선수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압박을 시도하면서 오히려 역습을 노리는 형태를 꾸렸던 겁니다. 그래서 전반전에 서울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외곽을 주로 돌고 중앙에 거의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이게 인천이 준비를 잘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는, 지금 인천의 중원 구성이 굉장히 이런 축구를 하기에 잘 돼 있다. 그러니까 여름 선수가 옮겨왔고, 이명주 선수가 옮겨왔고, 김도혁이 옮겨왔고, 그 다음에 이제 홍시우든 송시우든, 이 선수들도 굉장히 열심히 뛰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기술도 어느 정도 기술도 있고, 볼줄도 좋고, 그러니까 경기 읽는 눈도 있고 한데, 하여튼 누구 부시러 다니는 거에는 하여튼 장점이 있는 선수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굉장히 전반전에 타이트하게 경기가 운영이 됐고, 그다음 여기에 더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끊어냈을 때 빠르게 역습을 못하면 이 인천이 굉장히 답답해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인천의 공격이 굉장히 그 서울의 수비 방식을 인식하고 나온 것처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공격하다가 잘랐다 그러면 바로 이쪽에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이쪽 수비 뒤를 이쪽에. 왜냐면 지금 서울의 수비진들이 지금 오스마르랑 이한범 선수랑 이제 기성용 선수인데, 사실은 약점이 어디 있을까요? 다 키도 크고 기술도 좋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뭐 경기 읽는 눈도 있고, 이한범 선수 좀 어린 선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공중볼 싸움을 붙이거나 이쪽에서 뭔가 투닥투닥 나오려 그러면 여기 있는 선수들이 또 활동량이 워낙 좋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여기다 때리면 돼요. 그냥 바로. 그러면 뭐 이쪽일 수도 있고, 오스마르나 기성용 선수가 그렇게 발이 빠른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저랑 동년배인 이 30대 중반에 접어든 이 선수들이 아주 빠른 선수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쪽을 부담스럽게 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반전 15분에 그 김도혁 선수의 왼쪽에서 완전히 올라와서 크로스 올라왔던 장면, 그거 김보섭 선수가 때렸던 전반 15분 조금 넘어서였던 걸 기억하는데, 그런 장면이나 그 선제골 장면도 오른쪽에서, 그건 조금 다른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뒤를 노리겠다는 거를 굉장히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그게 서울이 수비 라인을 이렇게 많이 높여놓잖아요. 그러니까 K리그 공식 유튜브에도 올라왔던데, 서울이 뭐 5명이 막 한 몸처럼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 되게 잘하는 거긴 한데 라인이 높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강민수 선수가 이쪽에서 그냥, 제 기억에는 김도혁 선수 앞으로 뛰는 거에다가 그냥 바로 연결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한번 다시 돌려보시면 김도혁 선수가 이미 이쪽에서 최종 라인에 같이 묻어 있어요. 이미 뛰기 전에 묻어 있고, 몸 방향도 이미 이쪽을, 서울 골대 쪽을 보고 서 있어서 나한테 넘겨줘요 형 하고 이미 준비가 된 상태에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뒤를 털겠다는 의지가 너무 확고하게 보였던 거죠. 그런 게 많이 보였던 게 그 전반 종료 직전에 나왔던 그 강윤구 선수 쪽에서 나왔던 장면. 그건 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해서 이 뒤를 노리면서 좀 서울의 그 느린 수비진을 공략하려고 했다. 이쪽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압박 싸움이 벌어지면 본인들이 불리할 수도 있다 보니까, 수비하는 거랑 다르게 공격할 때는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뒤를 단순하게 노리지만, 굉장히 앞에 있는 선수들이 라인을 깨고 들어가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프사이드도 그래서 많았던 거죠. 그런 것들을 자꾸 시도하면서 부담스럽게 했다. 이게 잘 먹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게 뭐였냐면, 그 전반전 막판에 강윤구 선수가 왼발로 감아주고 무고사가 슈팅 때리는 거 있었잖아요. 들어갈 뻔한 거. 양한빈 선수가 선방했는데 그 코너아웃 된 장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의 그 인천의 전략을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게 제 기억에 아주 다 위치가 아주 세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패스가 이쪽에서 오른쪽 강성진 선수 쪽이었나로, 이쪽 누군지 기억은 안 나요. 오른쪽 측면으로 하여튼 패스가 나가는데, 여기를 강윤구 선수가 패스 길이를 딱 끊어버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으로 나가는 이 측면을 제어하는 거였는데, 오늘 이제 아무래도 잔디가 좀 안 좋고 춥다 보니까 이제 물도 잘 안 뿌린 상황이라 가지고 좀 잔디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볼 스피드가 안 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짧게 들어오니까, 원래는 여기서 이제 1대1로 막아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짧게 오다 보니까 이거를 여기서 수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택을 했죠. 이걸 그냥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로.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만약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포백, 일반적인 포백이면 여기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자를 일은 없거든요. 왜냐면 패스 길이, 잠시만요, 다시 그려볼까요? 풀백이 여기 있어서 풀백이랑 윙이 같이 있다 그러면 요게 요렇게 거쳐간다 그러면, 물론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거쳐간다 그러면 패스 길이 이렇게 잡히니까 이 선수가 이걸 자를 수는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거리가. 근데 이게 서울이 이걸 좁혀놓고 쓰다 보니까 패스가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는 노려볼 수 있는 거죠. 아까랑 다르게 각도가 아까랑 확 다르죠. 벌써 이게 꽤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뭐 한 발 1m 가지고 잘리냐 안 잘리냐가 결정되니까, 몇십 센치로도 결정이 되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 좀 생각보다 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윤구가 끊어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 서울의 수비진 뒤로 때려주면서 여기서 이제 득점 찬스가 한 번 더 왔던 거죠. 이게 들어갔다 하면 또 이제 인천이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을 수가 있을 것이다. 승리를 따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선수들을 다 제어를 해야 되고 붙어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뛰는 수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이 뛰는 선수들이 필요한 거였고, 그런 면에서 이제 조성환 감독이 준비해온 이 선수 배치도 일리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강현 선수랑 김동민 선수가 3백의 한 축으로 나왔습니다. 강민수 선수 제외하고. 근데 이 둘 다, 이강현 선수 사실은 수비형 미드필더고, 그 김동민 선수도 원래 풀백에서도 뛰었던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의 특징이 뭐냐면, 전형적인 그 센터백은 아니지만 많이 뛰고 좀 발이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경기 읽는 눈들이 이제 이렇게 좀 과감하게 움직여 앞으로 나가면서도 움직일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이건 잘 생각해 보시면 서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공격하는 팀이 아니라, 장신 공격수한테 때려주는 이런 축구가 아니라, 여기로 일로 빠져나가고 얘가 일로 움직이고 그럼 얘가 또 일로 침투하고 막 이런 식으로 위치를 많이 바꿔가는 수비를 하다 보니까, 요거를 바짝 따라붙어줄 선수가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그냥 정통 센터백들도 좋지만
작은 선수들, 작고 빠른 선수들을 붙이면서, 왜냐면 또 서울이 크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체력으로 잡아먹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이 이제 흔들렸던 건 후반 중반이 되니까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후반전 들어서는 인천이 압박의 위치를 많이 낮췄습니다. 왜냐면 전반에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후반전에는 한 골 리드도 잡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뭐라 그럴까요? 숨고르기를 좀 했던 거죠. 숨고르기를 하고 이제 역습을 노리는 형태를 써왔는데, 이제 이게 결국에 시간이 흐르면서 한번 빈틈이 났는데 그걸 서울이 잘 안 놓쳤습니다. 사실은 빈틈이 몇 번 더 많이 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동원 선수 쪽에서 그 왼쪽 측면, 그러니까 인천의 이쪽에서 났던 그 몇 번 있었잖아요. 지동원 선수랑 뭐 저기 김신진 선수랑 이런 쪽에서 만들었던 장면들이 몇 번 있었고, 조용선 슈팅 때렸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나상우 선수가 이제 힘이, 아무래도 본인은 드리블 칠 일이 없으니까 좀 아껴놓고 있었는데, 여기 따라오는 선수들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계속 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여기를 나상호 선수가 혼자 흔들기 시작하면서 많은 찬스들이 왔었는데, 어찌됐든 인천은 그거를 어떤 전략으로 세웠다고 봐야 되겠죠. 먼저 서울을 당황하게 만들고 거기서 골을 넣어서 차이를 만든 다음에 이제 잘 내려서 가지고 버티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서울이 꾸준하게 본인들의 축구를 유지하면서 이거를 결국에 뚫어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득점 장면이 굉장히 잘 넣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거가 이제 얼마나 서울이 경기를 또 경기가 잘 안 풀렸는지, 그리고 인천이 얼마나 경기를 운영을 잘했는지를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해 뭐냐면, 고요한 선수가 그런 위치에서 공을 잡은 게 거의 그 시점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여기 있을 때 가장 위협적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 있어야 김진야 선수한테 넣은 것처럼 이 수비 여기 1차 저지선을 뚫고 여기에 들어와야 그런 스루 패스들이 막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오늘 인천이 여기를 거의 허용을 안 했어요. 여기를 다 본인들이 다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잘해왔던 거고, 서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고, 상대가 그거를 순간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인천이 나가려고 그러다가 차단돼가지고 다시 들어올 때였는데, 여기서 이제 이 집중력을 유지를 못했는데 서울이 그걸 놓치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항상 이런 축구를 할 거고, 이때 여기 한 번만 들어가면 우리가 골을 넣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시도했어요. 똑같은 걸. 공간을 만들고 공간을 찾아 들어가고 막 이런 걸 계속 시도하던 와중에 드디어 한 번 기회가 왔는데 그걸 놓치지 않고 넣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놓친 기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은 확실히 그 안익수 감독님 체제에서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축구를 뚜렷하게 보여줬고, 인천은 서울을 괴롭힐 만한 장치들을 많이 잘 준비를 해와가지고 1대1로 경기가 끝나지 않았나. 그래서 정말 장군 멍군 한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고, 인천이 제가 보니까 이런 축구가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이게 뭐 서울한테 굉장히 잘 먹히긴 했는데,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한테도 잘 먹힐 수 있는 축구고, 또 교체돼서 들어온 선수들 몇몇을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교체 선수들도 질이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올 시즌에 인천은 조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경기력 자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잘했고 서울도 잘 따라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항상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저거잖아요. 판정 문제. 마지막에 이제 기성 선수 페널티킥, 그런 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댓글로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뭐 불어도 할 말은 없었을 것 같아요. 불었으면 이제 서울 팬들이 굉장히 열이 받으셨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인천 팬들은 안 불어가지고 되게 아깝잖아요. 너 누가 봐도 손에 맞았는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진짜 그 심판의 판단 문제였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이거야말로 그냥 심판의 재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기성 선수가 팔이 몸 바깥으로 나왔던 거는 정말 맞거든요. 근데 김도혁 선수가 그걸 툭 건드려가지고 손에 맞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거리가 너무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성 선수가 맞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본인도 이제 막으려고 이제 가는 상황이었고, 거기서 이제 김도혁 선수가 순간적으로 툭 건드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팔에 맞아서. 근데 또 이게 불면 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안 불었다 그래가지고 이걸 명백하게 오심이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좀 인천 팬들한테는 아쉬운 장면이었을 거고, 서울 팬들한테는 마음이 철렁한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제가 웬만하면은 막 심판들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줬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참 어려운 판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3월 1일날 2일날 아마 경기가 있는데, 그때는 계약이 마무리가 안 돼서 영상을 못 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한번 써볼 수 있도록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갈게요. 감사합니다.